82도 2595 판결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기업 활동에서 형사책임의 귀속 구조를 명확히 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은 회사가 특정 부동산을 이미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표이사가 그 사실을 알고도 해당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분양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준 사안에서 출발한다. 이로 인해 최초 매수인들은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검사는 이를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의 주체는 회사이고 대표이사는 단순한 기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인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형사법상 범죄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수 의견은 법인의 의무는 현실적으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대표기관이 곧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 판결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의미를 형식적으로만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사법상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도 그 대표기관을 외부적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는 형식적 의무 주체와 실제 행위 주체를 분리하여 이해할 것인지의 문제와 직결된다. 다수 의견은 실질적 행위 주체를 중심으로 해석하여 대표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반면 반대 의견은 배임죄의 본질이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의 위반에 있으므로 그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법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대표기관은 법인에 대한 내부적 임무만을 부담할 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대표기관에게 직접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 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법인의 대표기관은 단순한 내부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법률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 평가되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이 명확히 확립되었다. 이는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판례가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형사법적 위험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한편 이 사건은 제3범죄에 해당하여 인체나 생명과학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법의학적 쟁점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수사실무에서는 이중분양 사실과 대표이사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를 위해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등기부등본의 변동 과정과 같은 객관적 자료뿐 아니라 회사 내부 의사결정 자료, 회의록, 보고서 등을 통해 대표이사가 기존 매매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자금 흐름에 대한 금융 추적을 통해 거래의 실질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문서 증거와 회계자료 분석이 배임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과학수사 요소로 작용한다.